너 같은 하찮은 며느리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 집에 얹혀 살면서 입도 뻥끗하지 마.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여자는 제 위치도 모르는구나. 형이야말로 쓰레기야. 자기 엄마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기생충 같은 놈. 형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닥쳐라. 여기서 널 죽여버리기 전에. 나한테 한 번이라도 덤벼봐. 이 집안에서 내 얼굴 볼 날은 영영 없을 거야. 나한테 한 번이라도 건드려봐. 형은 비겁하게 얹혀 살면서 더러운 짓만 하는 인간 쓰레기야. 이 가족을 망신시킨 북사 같은 존재는 형뿐이야.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형부가 협박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이고 올해 31살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강남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화려함과 부유함을 떠올리지만 제가 자란 동네는 조금 다릅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골목길로 이루어진 이곳은 아줌마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노는 평범하고 따뜻한 동네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늘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셨으며 저에게 자립심과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웃음과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은 정말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 민호는 건설 엔지니어로 저보다 3살 많습니다. 그는 차분한 성격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공통 친구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며 다가가는 모습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호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꿈과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지만 결혼 후에는 그의 바쁜 일정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질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민호와 결혼하며 저는 단순히 한 남자와 인생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족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 시어머니 정미자 여사는 간인한 여성으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뚫고 북한에서 내려와 서울에 정착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단 하나의 작은 가방과 몇 푼의 돈만 들고 서울로 왔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삶의 이야기는 저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간인함은 다소 엄격한 성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따뜻함보다는 단호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이라도 할까 봐 항상 긴장했고 그녀의 침묵은 제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주는 솔직히 말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오던 저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가정의 규율과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전미자 여사님은 아주 꼼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셨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법, 빨래를 개는 방식, 심지어 이웃들과 인사하는 모습까지도 그녀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비판하시지는 않았지만 무언의 압박이 항상 저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접시 하나를 놓칠까 봐 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왜 이렇게 위축되었는지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렸던 날이었죠. 그날 남편 민호는 출장 중이었고 저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정미자 여사님이 직접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밤새도록 저를 지켜보며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꼭 건강해야 해. 이 가족에게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 순간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해 보였던 그녀의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저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묻어나왔습니다. 제가 자란 강남의 작은 동네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나름의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전통적인 한국 가옥 스타일로 기와지붕과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정미자 여사님은 정원에서 꽃과 채소를 가꾸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이 아무리 바빠도 사람에게는 고요한 쉼터가 필요하단다. 이 정원은 그녀의 과거와 희망을 담아내는 공간이었고 저에게도 점차 마음의 안정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남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그리고 정미자 여사님이 있는 집에서 매일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성숙해지고 그녀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 정미자 여사님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지런하고 간인했던 모습의 그녀가 이제는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며 저도 남편 민호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가까이 계셔야 우리가 더 잘 보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정미자 여사님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고 우리가 그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직접 말씀을 드리자 예상대로 여사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면 태만 끼칠 것이다. 그냥 여기가 편하다. 우리는 더 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어 보였고 그저 멀리서라도 그녀를 돕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현실은 곧 우리 앞에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여사님이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호와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 일이 그녀의 몸 상태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옆에서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나도 너희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여사님은 우리와 함께 살게 되셨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우리 집의 분위기는 약간 어색했습니다. 여사님은 여전히 스스로를 불편한 손님처럼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에도 관여하려 하셨고 저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점차 여사님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민호도 알게 되었고 그녀가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사님은 시간이 지나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주 자신의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셨고 집안일에 참여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간인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한때 생기 넘치던 분이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여사님의 방에 들어가 보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요하고 쓸쓸해 보여서 저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사님께 직접 물어보면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녀가 정말 괜찮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몰래 그녀의 방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방법이 윤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사님의 안전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녀가 혼자 계실 때 정말 괜찮으신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몰랐지만 저는 그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시어머니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처남 석진이 몰래 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께 뭔가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의 저함을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억지로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감정은 온통 뒤엉켰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혹시 석진 오빠가 다녀가셨나요? 하지만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 없었어. 괜한 걱정하지 마라.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민호에게 이 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호와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누며 카메라에서 본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야, 어젯밤 석진 오빠가 어머니 방에 들어와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어. 내가 직접 본 영상이 있어. 하지만 민호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석진이 형이 그럴 리가 없어. 어쩌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하신 걸 수도 있잖아. 그의 반응에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정말로 믿지 못하겠다면 영상을 보여줄게. 이건 절대 내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가족 사이에 이런 의심은 좋지 않아.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민호의 태도는 제게 또 다른 무게를 더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믿지 않는 그의 모습은 제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메라를 계속 사용해 석진의 행동을 추적하고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끝까지 밝히고 시어머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억압받고 상처받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에서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방에서 낮은 목소리와 문서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고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뭐지? 시어머니 혼자 계신데 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저는 살금살금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석진이 시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시어머니께 다그치듯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자주 보이셨습니다. 몇 주 전 그녀가 쓰러지셨을 때도 몸이 아픈 것 이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석진이 자주 연락 없이 찾아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는 항상 잠깐 들렀다 가려고 라는 이유로 우리 집을 방문했지만 그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민호와 저는 이 사실을 깊이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형제가 자주 방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상황은 그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석진은 서류를 내밀며 시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빨리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잔인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는 위협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하세요? 석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간단한 문서 작업이야.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렀어. 하지만 그의 말투는 너무나 가식적이었고 저는 그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야, 석진 오빠가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어. 내가 직접 들었어. 지금 당장 와서 확인해봐야 해.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아, 형이 그럴 리 없어. 오해가 있을 거야.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그의 반응에 저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믿어주지 않으니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석진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버무리며 상황을 회피하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신문하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도망은 그의 죄책감을 더욱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석진의 행동을 조사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끝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지만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토해내듯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석진이 너희 가정을 해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야. 그는 계속 나를 협박했고 내가 말을 하면 더 큰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석진의 행동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재산 갈취 시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지수 역시 이 모든 계획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민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관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아프고 가혹했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민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신뢰와 사랑을 찾기 위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석진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협박하며 서명을 강요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탐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즉 제 시누이 지수 역시 이 모든 일에 공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 전미자 여사님의 재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여사님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약점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여사님을 고립시키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와 저는 변호사를 찾아다 성함을 설명하고 여사님의 재산이 부당하게 이전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증거는 명확했고 결국 법원은 석진과 지수의 재산 이전 시도를 불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여사님의 모든 재산은 원래 상태로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가족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석진과 지수의 배신은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들이 벌인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후
정미자 여사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언장을 수정하여 재산의 대부분을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여사님은 말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아니었다면 난 모든 걸 잃었을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록 많은 것을 잃을 뻔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더 큰 사랑으로 바꾸려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로 여사님과 저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단순히 며느리가 아닌 진정한 딸처럼 여겨주셨고 저 역시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우리를 지켜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민호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형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만 어머니와 저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미자 여사님의 장학금 기금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많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이들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 우리 가족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찾았습니다. 배신과 고통은 지나갔지만 그것이 남긴 흔적은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서로를 지키고 함께 이겨내려는 노력은 우리를 항상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경계하며 거리감을 느꼈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은 유대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참한 아침, 저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간단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정미자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깍두기를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던 중 그녀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는 너를 잘못 판단했던 것 같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켜줄 줄 몰랐다. 이제는 알겠어.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이자 딸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지난 모든 갈등과 오해를 씻어내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 분인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며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사님은 이전보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다시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전쟁 시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순간들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와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젊었을 때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전쟁 중에 썼던 일기,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장신구들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것들은 내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디며 지켜온 것들이야. 이제는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내 가족을 지켜준 것처럼 이 기억들도 소중히 간직해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그 상자를 품에 안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녀의 삶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민호는 일에만 몰두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여사님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는 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고르는 작은 일상에도 참여하려 했습니다.
정미자 여사님의 장학금 기금은 점점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직접 쓴 감사 편지를 보내왔을 때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그 아이가 성장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사님은 마치 자신의 손자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고 우리 역시 여사님의 결점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우리는 첫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여사님은 산부인과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강한 엄마가 된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 아이도 내 덕분에 훌륭하게 자랄 거야. 우리 아이는 여사님의 손에서 자주 안겼고 여사님은 그녀의 지혜와 사람을 아이에게 물려주려 애쓰셨습니다. 아이가 첫걸음을 뗐을 때 그녀는 마치 자신의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행복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행복,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가족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